간장을 안 찍어 먹어도 되네 진짜. 신기하네. 신기해 진짜. 오늘은 끔찍한 영상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 표시가 나오면 잠깐 빨리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선을 숙성하는 데에서 피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시도되었습니다. 일단 치모토 숙성법이라고 해서 수압으로 피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파첼이라는 일본 유튜버에 의해서 심장의 혈관을 이용해서 피를 빼고 간장을 주입하는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국내에서는 진석기 시대분께서 파파첼의 매견법을 성공한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 매견법은 너무 힘듭니다. 살아있는 생선의 심장을 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칼만나는 TV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저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일단 물 1리터에 소금 25g을 넣고요. 혈액을 제거할 수 있는 관류액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받은 이 노즐을 이용해서 방열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관리액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에 제가 테스트로 처음 선택한 생선은 강도다리입니다. 대가리를 한번 찍어서 왔는데 관리액을 주입해야 되는 곳은 저곳입니다. 척추의 위쪽으로 신경이 있고 아래쪽에 대동맥이 있는데, 저 대동맥이 꼬리를 끊지 않고 관리액을 주입해서 관리액이 대동맥으로 들어가서 무쇠혈관을 지나 다시 흘러나오게 되는 과정인 거죠. 오늘 자주 보시게 될 저 스마일 마크는 제 머리통이 너무 화면을 가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동맥으로 관류액을 집어넣으니까 저렇게 피가 나오게 되는데, 관류액을 넣어서 혈액을 제거할 때 재미있는 점은 처음에는 좀 빨간색 진한 피가 나오다 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가리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주입을 해볼 건데, 영상 내내 제 뒤통수가 나와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장을 제거할 때는 신장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깨끗한 절단면을 얻기 위해서 앞부분을 한 번 더 잘라줬습니다. 절단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동맥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디에다가 저 노즐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방열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간장을 넣어볼 건데, 간장과 관류액을 약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류액을 집어넣었던 대동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으로 저렇게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간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 빨리 나와서 살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차례 주입을 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꼬리 쪽에서 한번 주입을 해봤습니다. 앞쪽보다는 꼬리 쪽에 대동맥이 찾기 쉽기 때문에 꼬리 쪽에 한번 주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주입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꼬리 쪽 대동맥에서 대가리 쪽 대동맥으로 바로 간장이 나가기 때문에 살에는 별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미숙하지만 주입을 해봤으니까 살을 발라봤습니다. 저는 저렇게 넓적한 애를 잘 못 뜨기 때문에 5장 뜨기로 떠봤는데, 살을 보시게 되면 약간은 간장이 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충분한 양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간장의 색이나 향이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정도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해동지로 수분을 한번 제거해줬어요. 3 hours later. 3시간 정도 숙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해동지가 많이 젖은 모습입니다. 강도다리 자체가 수분이 많고 관류액도 주입하고 간장도 주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자, 그래서 해동지를 한 번 더 갈아주고 조금 더 숙성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손질을 해서 먹어봐야겠죠. 저는 뼈가 있는 걸 싫어하니까 새꼬시용 강도다리도 저렇게 포를 떠서 먹어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전날에 작업했던 도미예요. 그래서 도미도 매견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요거는 아예 첫 생선이라서 딱히 영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도미 친구도 살을 보시게 되면 간장이 그렇게 진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요. 어쨌든 맛을 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썰어봤습니다. 도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간장이 들어가서 색이 약간 탁한 감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즐의 위치를 잘못 잡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대로 간장이 대동맥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한 줌씨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도미였는데요, 꼬리 쪽으로 주입했더니 꼬리 쪽은 조금 색이 나왔죠.
이 친구는 강도다리인데 엔가 쪽이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살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먹어보기는 했는데요. 간이 약간 된 느낌은 났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성공하면 또 호승심이 들기 마련이죠.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관류액을 집어넣지 않고 간장만 넣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간장을 주입하게 되면 혈액도 간장에 밀려서 빠지게 되니까 관류액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도 끔찍한 모습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작업해 볼 생선은 제가 겨울청 생선으로 추천드렸던 밀치입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잡내도 없고 기름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밀치를 잡고 나서 깨달았던 거는 저 녀석은 대동맥이 훨씬 더 안 보였어요. 깨끗한 절단면을 얻기 위해서 한번 잘라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쓸기가 터져가지고 저렇게 색이 나왔죠. 저렇게 쓸기가 터지게 되면 최대한 빨리 내장을 제거를 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대동맥이 상하지 않도록 신장 아랫부분에 있는 내장만 조심조심 제거를 해주고요. 최대한 대동맥이 남아있도록 유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대동맥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어요. 어쩌면 방금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동맥이 뜯겨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동맥의 위치는 처음에 강도다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척추가 있고 위쪽으로 신경관이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대동맥인데 이곳이 대동맥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노즐을 넣고 저렇게 역류하지 않도록 막고 주입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라봤습니다. 최대한 절단면이 깨끗해야 동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못 찾았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생선의 꼬리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러한 장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신케지맥까지 한 다음에 저런 반응을 보일 때가 간장이 주입되던 때더라고요. 간장의 염도 때문인지 간장이 이제 내부에 살에 닿으면 생선이 저렇게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들어갔나 하고 잘라봤는데 이번에도 살의 단면이 너무 깨끗하죠. 또 다시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선살이 경련이 안 됐어요. 꼬리 쪽을 봤는데 꼬리 쪽도 굉장히 깔끔해서 꼬리 쪽으로도 한 번 더 주입을 해봤습니다. 왠지 실패할 분위기였어요. 생선 비늘 칠 때 사방팔방 튀는 게 싫잖아요. 저럴 때는 저렇게 생선을 사온 봉투 안에서 비늘을 치게 되면 비교적 비늘이 사방팔방 날리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포를 떠봤는데 꼬리 쪽에서 대동맥을 찾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앞부분에는 거의 뭐 간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운 수준이죠. 누가 보면 썩은 생선 같기도 하고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은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다른 요리들이랑 한 끼 처리를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찍어놓고 갈등을 좀 했습니다. 올릴까 말까. Much later. 자,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영상을 만들려다가 저렇게 새로운 장비까지 투입해가지고 시도해봤습니다. 저 앞부분은 나위침이라는 용품을 사가지고 앞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저렇게 절단면을 뾰족하게 마치 죽창 모양으로 잘라낸 다음에 저 관을 주입을 할 건데 저 관을 주입할 때 좋은 점은 신축성이 있고 그리고 관을 뽑지 않아도 간장을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어인데요. 자, 광어 같은 경우에는 2kg가 조금 넘었는데 앞에서 잡았던 생선들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있어서인지 관을 삽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광어 얼굴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척추 아래쪽 신장 사이에 저 관을 주입을 하고 살짝 막아서 역류하지 않게 한 다음에 아주 천천히 간장을 주입해 줬어요. 그래서 칼맛 나는 TV님의 영상을 봤더니 천천히 주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간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간장이 흘러나왔다고 살에 전체가 다 간장이 퍼진 건 아니고 저 주사기가 50ml가 들어가는데 대략 2회에서 2.5회 정도는 간장을 주입해야 간장이 생선에 전체적으로 잘 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간장을 주입하게 되면 젖대 잡고 있는 손에서 생선의 경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살 전체에서 경련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가 간장이 주입돼서 살로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광어가 불쌍하게 입술을 떨고 있죠. 저 때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는데 막상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광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노즐을 삽입한 쪽을 저렇게 손으로 적당히 압력을 가해서 막아야만 노즐로 주입하는 간장이 바로 역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생선살이 잘 경련이 되고 있는지 부들부들 떠는지를 느끼면서 간장을 천천히 주입해 주고요. 그래서 일단 대가리를 제거를 해봤는데요. 절단면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기존과 다르게 살이 좀 어두운 감이 있죠. 네, 생선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 간장이 주입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스키빗기를 해봤더니 평소에 비해서 저렇게 혈압육이 있던 쪽에 어두운 자국이 생겼어요. 저게 이제 간장이 주입됐기 때문에 색이 어둡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정도 숙성을 진행시켜 준 다음에 이제 오롯이를 떠보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가 있겠죠. 생선을 쌓아놓은 해동지에서도 간장향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매우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짠 하고 포를 떠봤더니 자, 기쁨에 한숨을 쉬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증명사진도 하나 찍어 놓고요. 자, 사실 도미 이전에도 이런 법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략 6마리쯤의 생선을 고문을 한 다음에야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생선살에 수분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해동지로 싸고 랩핑을 해서 충분히 수분을 제거해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렇게 뼈를 자르고 부피를 줄여서 얼음물에 박아가지고 통숙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잘 싸서 숙성을 시켜서 나중에 먹어보기로 했고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앞에서 손질했던 한 장을 시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뭐 예쁘게 담고 자시고 이런 거 없고 최대한 빨리 먹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젓가락이 저렇게 빨랐던 건 아니고 빨리 돌려서 그렇습니다. 왜? 간장을 안 찍어 먹어도 되네 진짜. 숟갈에 비해서 짜진 않네? 그냥 딱 간장 찍어 먹는 정도예요. 자, 그래서 저 정도 주입해도 짜지 않고 간장 맛이 잘 나는 광어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덮밥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덮밥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맛을 좀 설명드리자면 분명히 생선에서 간장의 맛과 향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선을 찍어 먹을 때는 간장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씹으면서 생선 맛이 나는데 속살에서도 간장 맛이 나기 때문에 간장을 찍어서 먹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간장 대신에 여러 가지 맛있는 조미액이나 뭐 육수라거나 초장 맛이 나는 국물 같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주입을 하면 새로운 방식의 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끔찍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정에서 시도하는 매견법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민식당이었습니다.